여기서 잠깐 책을 읽으니까 그 책이 더 좋더라. 이렇게 일상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여기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하고 또 저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거기 참 좋았더라. 이런 기억이 남는 공간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재 양성에 큰 공헌을 한 기업이죠. 대신 파이낸셜 그룹의 지원을 받아 관정관 2층의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설계를 맡아주신 조윤희 건축사님과 함께 신규로 조성될 공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학생 시절 관악 캠퍼스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건축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니까 캠퍼스에 여기는 꼭 가봐라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99학년도에 입학을 했고 이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외부 공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잔디광장이나 잔디광장을 면하고 있는 학생회관, 그다음에 이제 본관, 그런 건물들이 건축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관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양식에 맞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인면을 가지고 있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대 건축의 인면 비례라던가 여러 가지 단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물이고요. 관정관은 중간의 건물을 해치지 않고 이 관정관을 설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스팬이라고 하는 기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간격을 말하는 건데 그 스팬이 100m 이상 되는 스팬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무게를 버틴다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설계적으로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 건물과의 어떤 통일성 상에서 재료를 좀 변환하면서도 기존 건물의 비례를 잘 지켜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어울리는 건물로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정관은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건물인데요. 조합 8층 중에 유독 2층은 그다지 이용 밀도수가 높지 않았었어요. 기존 공간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건축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은 층고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이 600평 정도에 달하는 넓은 라운지 공간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높이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 높이, 그 얘기는 우리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으로 쓰는 공간의 높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간과 함께 그 이후에 관정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간과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높이가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이 여기가 쉬는 곳인가? 공부하는 곳인가? 여기가 앉는 곳인가? 걸어가는 곳인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보시면 집중 공부 영역도 있지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분리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대 구성원 5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싶었는데요. 그 결과를 공유했었죠. 설문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또 학생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공간의 계획을 점차 잡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곳을 꼭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좀 휴게도 하고 친구들하고 약간의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런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관정관을 전체적으로 다 답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상층부에 있는 열람실의 어떤 밀도라던가 그다음에 그 학업에 대한 열기 이런 7, 8층은 화별 타오르고 있죠. 네, 그 압박감 전투적인 분위기. 네, 정말 전투적인 공부하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약간은 숨을 돌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조금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약간의 그 밀도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의 어떤 설계하는 방향이나 접근 방식에 예전에는 어떤 지식의 전당
권위적이고 또 무게감이 있고 여기에서는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잠깐씩 들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르기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티의 장이 되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로서의 도서관의 좋은 사례들이 일본에도 사례가 참 많습니다. 동경 근처에 있는 무사시노 플레이스라는 공원 안에 있는 숲속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서관이 점점 그 지역사회의 이 중심이 되는 어떤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포커스 영역, 그리고 관악 라운지, 그리고 휴게 영역으로 나뉘고요.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관정 마루에서 연결돼서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관악 테이블이 놓여지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큰 대형 테이블 2개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기 옆에 자기 맞은편에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한 그런 테이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실과 함께 1인이나 2인이 별개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포커스 영역이 있습니다. 포커스 영역에서는 골목 상권 같은 느낌을 주기에 노력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관정마루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스터디가든 안쪽까지 길의 연속으로 봤습니다. 보통 골목길이라고 하면 작은 다양한 상점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자체가 풍경의 일환이 되는 장면들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를 바랬고 학생들이 여기는 가게 아니야, 여기는 걸어가는 곳이야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이 공간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좀 산책하기를 바란다라는 소원이 있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관악 라운지 영역은 포커스 영역과 대비해서는 조금은 릴렉스한 공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 설계를 보면서 최인훈 작가의 광장 생각났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동굴과 광장이 있다. 그래서 포커스 영역은 동굴처럼 조금은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공부하는 영역이라면 관악 라운지는 광장으로 나온 느낌의 영역이 아닐까. 맞나요? 지금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는 정말 동굴과 같이 집중하는 공간, 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공간, 이 관정 마루에서 연결되는 통로의 폭을 줄이지 않고 이제 광장으로 연결되길 바랬고 그 광장 안에 있는 큰 테이블은 정말 80명의 학생이 자유롭게 생긴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의 일을 하고 또 옆 사람과 친구와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경험들을 서로 보면서 또 자기의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광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을 만들면서 뭔가 한쪽적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끝에 서울대학교가 1946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이 공간이 한참 쓰이게 될 그 시기에는 80층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의 자석도 80개를 만들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학생들에게 광장이라는 어떤 넓은 공간에 또 시간적 깊이도 부여해주는 작업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저희가 이렇게 내면서 디벨롭을 시켜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게 라운지라고 해서 누울 수는 없지만 약간 기대거나 이제 다리를 올리고 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독서도 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특별하게 도서관 측과 함께 상의해서 넣은 2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의 길이고 하나는 빛의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정관과 본관 사이에 위치해 있는 특별한 길인데요. 리모델링하는 공간이 층고가 너무 낮아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진리의 길은 유일하게 4층까지 뚫려 있는 아트리움 공간이고요. 특히 그 아트리움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 공간의 인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길은 이번에 관정관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본관과 연결되는 동선 공간인데요. 그 본관에서부터 바닥하고 천장재를 통일을 해서 서로 잘 연결이 되는 느낌을 만들려고 했고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른 학습 공간하고 서로 위화감이 없도록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디자인과 배치를 했습니다.
진리의 길은 본관의 외벽이 관정관의 내벽을 이루는 구조죠. 그래서 본관에 있는 보이는 수장고의 여러 고문원들이 관정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록 유산들을 꼭 전시품이야 라고 느끼지 않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공간 안에 어떤 오브제로 느끼면서 서울대 학술의 힘? 이런 걸 저희는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리의 길에도 여러 가지 실은 배려를 하셨죠.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고문원 전시실이 그 분위기, 그 아우라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주는 무게감이나 그 가치가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학생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진리의 길 쪽에는 기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관의 인면과 비례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설되는 새로운 기둥들을 통해서 그 인면의 비례를 잘 맞춰주는 거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본관 안쪽에 인면 안쪽으로 보이는 그런 전시물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리의 길과 본관 쪽 인면, 그다음에 저희 관정관 쪽 인면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건축의 경우에 착수 보고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심지어 뭐 설문조사의 결과도 반영해달라 저희가 요청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의 싫은 소리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걸 보고 그 마음의 원동력이 후배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맞죠? 네,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콘센트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라든지 요청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충분한 콘센트의 용량을 요청을 했고 굉장히 요청사항이 구체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곳이 이제 외부 창호가 없기 때문에 좀 공간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이 쓸 수 있는 데스크의 사이즈도 저희가 아주 여유 있는 그 학습 공간 데스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매우 디테일한 배려를 해주신 거잖아요. 한 학산당 점유 영역을 어떻게 잡으셨죠? 일반적인 테이블과는 다르게 한 명당 점유할 수 있는 게 1m, 폭의 깊이는 70cm의 폭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작업을, 공부를 그 책상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자연광이 좀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섬세하게 조명을 또 신경 써주셨죠. 기존의 공간에서의 조명은 직접광이 좀 강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피로도를 느끼기 쉬웠는데요. 조명은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가장 좋은 디자인은 실은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조명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하지만 실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획이 됐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게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접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도를 좀 낮춰서 최소한의 이제 전체적인 조도를 확보를 하고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간접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부등이라고 해서 펜던트 조명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필요한 조도를 더 확보하고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구보 건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었어요. 이 구보가 내가 아는 그 구보일까 했었어요. 그런데 건축사의 이름으로서는 조금은 생소한 구보 건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외국 생활을 하고 외국에서 그 실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제가 어떤 방향의 건축 작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이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그립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생경하지만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그 소설에서 저희가 이름을 따와서 약간은 투박하지만 오히려 한국적이고 소박한 일상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구보는 사실 논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일거리가 산책인데
산책을 하면서 많은 사유를 하게 되니까 산책을 하는 마음으로, 도시 산책자의 마음으로 건축에 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국어건축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 네, 너무 정확하게 역시 전문가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포커스로 하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주은이 건축사님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건축을 한 지 20년이 되어서야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제서야 제가 마치 수영 선수가 물에 뜰 수 있어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참 일이 재밌거든요. 건축이라는 직업이 익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뭐 20대나 30대에 빛을 발하거나 이미 결실을 이루거나 하는 직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전에 젊은 건축가상을 받았는데 그때 타이틀이 이제 젊은 건축가라고 했을 때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젊은 건축가일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는 상이에요. 저도 20, 30대 때 제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일한 만큼 지금 뭔가 결과물을 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한번 열심히 그 길을 가보는 것이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나 학생들이 애정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빌 때도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나만의 사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일상을 여기서 보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공간, 여기서 공부하니까 참 편하더라, 여기서 잠깐 책을 읽으니까 그 책이 더 좋더라, 이렇게 일상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여기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하고 또 저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거기 참 좋았더라, 이런 기억이 남는 공간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